네, 일본 아베 총리가 5시 45분경에 결국은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베 총리가 굉장히 좀 뜸을 들인 느낌이 있었어요. 네, 뭐 긴급사태 선언을 한다, 뭐 이르면 내일 한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봤습니다만 한두 시간 전에 했어요. 왜 이 시기를 선택을 한 걸까요? 네, 오늘 5시 43분경에 긴급사태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거의 전원이 다 속보로 이걸 보도하고 있고 네. 방금 7시부터 지금 아베 수상이 국민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원래는 이게 올림픽이 연기된 3월 24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도쿄를 포함해서 확진자들이 급증을 했고요. 네. 일본은 지금 5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벌써 도쿄가 네. 1천 명 이상이 되면서 네. 실제 서울보다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계에서는 이게 의료 붕괴를 가져온다고 해서 4월 초부터 이 긴급사태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네. 아베 수상은 아마 경제적 손실을 가장 깊게 생각한 것 같고요. 네.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도쿄 봉쇄 같은 네. 아주 강한 수준의 긴급사태 선언을 하게 되면 100조엔 이상, 약 1000조 이상의 경제 손실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것을 주저하다가 결국 국민들의 압박이 많아서 오늘에서야 예산을 성립하고 함께 긴급사태 선언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언급한 단행한 이 긴급사태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실제 긴급사태는 자연재해 등이라든지 특히 국가가 어떤 큰 재해를 받았을 때 네. 특별법으로 이것을 조치하는 건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이 있어서 비상조치 선언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네. 일본은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3월 13일 신형 이 코로나죠. 네. 특별법을 만들었고 네. 처음으로 수상이 긴급 사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즉 이것은 국민의 기본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사회 단체나 또는 조직에게 권고 아닌 어느 정도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치를 해서 네. 길어도 6개월을 못 넘도록 해놨는데 오늘자로 시작을 해서 5월 6일까지 5월 6일. 도쿄를 포함해서 약 7개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긴급사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7개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 유럽처럼 뭐 통행 제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강제 격리시킨다던가 구체적인 제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글쎄요, 이게 뭐 뉴욕이라든지 유럽처럼 강력한 이 지역 봉쇄를 한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관되게 아베 수상이나 지금 도쿄 도지사가 강조하는 것은 네. 이동에는 큰 제한이 없다. 그리고 물류 유통도 거의 규제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행동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주된 목적은 지금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직전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의료 부품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명령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이동을 제한은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있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가 내일부터 전원 다 재택근무를 해라라고 한다든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회사들도 자발적으로 아마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 가기 때문에 네. 아주 강도 높은 도쿄 봉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동의 제한의 효과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이미 4월 초부터 긴급 사태를 선언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재무상이나 이런 아소다론가요? 그런 또 관료들의 발언을 보면은 이 경제 상황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가혹하다 혹은 너무 늦었다.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일본 국민들은 이 긴급사태 선언에 약 80%가 지금 찬성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원래 의료 붕괴가 입박해 있다고 하면서 도쿄 도지사가 도쿄 봉쇄를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의료 전문가 협회들도 의료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당장 긴급사태 선언을 해달라고 했지만, 네. 이 경제계에서는 경제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긴급사태 선언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결국 아베 수상이 1차는 올림픽 연기를 하고 네. 이 다음에는 이 경제를 우선함으로써 실제 국민들의 안전을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 비판이 더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도쿄에서 급증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 오히려 시민들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베 수상이 내놓은 구체적이 아니라는 게 한국에도 보도가 됐지만 네. 면 마스크 2장을 배급하겠다라는 이런 조치에 황당했죠. 국민들은 황당했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국민들에게 더 높아졌고 이게 긴급사태 선언을 오히려 국민들의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게 이번 조치의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이 긴급 사태 선언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확실히 확산 사태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감염자의 약 70%가 네. 이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즉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젊은 층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네. 특히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집단 클러스터가 나오면서 네. 벌써 병원 붕괴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을 하면 일단 병원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치인데 네. 하지만 이게 강제성이 별로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아베 수상의 긴급사태 선언 중에 폭넓은 확대 검진을 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격리하겠다라는 조치 발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일단 병원을 보호하고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하는 이 조치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이게 코로나 사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된다 또는 오히려 늦었다 이런 분석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초에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검사 자체를 안 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올림픽은 일단 연기가 됐고 그렇다면 지금 검사량은 현저하게 늘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도쿄를 포함을 해서 하루에 약 1,500명 정도의 검사가 나오는데 지금도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로 보면은 약 46,000명의 검사를 했는데 평균 하루에 약 600건 정도밖에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의 능력은 약 8,000명을 하루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1,500건만을 하고 있다면은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아직도 역량을 쓰고 있지 않는데 네. 이것은 좀 따져보면 검사할 능력이 안 되기보다는 네.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게 되는데 즉 일본 정부에 보면은 지금 의료 병상이 약 90% 정도가 환자로 차 있다. 일반 환자들로 그리고 또 이 코로나 환자들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것을 검사를 확대해 버리면 오히려 의료 붕괴를 더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치 중에 최근에 이 호텔을 중심으로 약 1,000개 정도의 이 룸을 확보했다고 하는 건데 네.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을 이 호텔로 보내겠다. 네. 그게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 검사를 확대해 버리면 오히려 의료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 병상의 체계로 봤을 때는 검사를 아주 확대할 것 같지는 않은 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확대를 안 한다고 해서 환자 수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확진자는 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38도 이상으로 4일이 지속돼야 되고 4일. 그리고 나서 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 검사를 받기까지는 의사의 확진과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도
이 상담을 받았을 때 이 검사를 해주겠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고요. 네. 실제 도쿄를 보면 약 1000명 중에 상담자 중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100명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응답자 중에서 검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즉 이것은 검사를 오히려 못하게 함으로써 일단은 의료 붕괴를 막고 시간을 벌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폭발적인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사태 오늘 긴급사태 선언은 오히려 더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경제 이슈를 말씀해 주셨어요. 경제에 타격 입을 것을 우려해서 이 긴급 조치 선언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도 가구당 수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예, 오늘 아베 수상이 긴급 경제 지원 정책도 같이 내놨는데 네. 결국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약 네. 108조 엔의 긴급 경제 지원 정책인데 네. 주되게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예요.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불을 하고요. 네. 그리고 1가구당 이 개인에게 약 30만 원, 약 340만 원 지급한다는 건데 네. 이것도 또 논란이 있는 게 이게 모든 국민에게 이 약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소득이 저하된 저소득층 그리고 또 이게 자진 신고를 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지불이 되는 게 지금부터 조치를 해도 5월 중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긴급이 그렇기 아니네요.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은 실제 이 긴급조치 선언을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개개인에 대한 손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건데 네.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폭넓은 이 국민들에게 이 혜택이 갈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개인당인가요? 가구당인가요? 다시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이게 한 가구당 약 3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이 가구 내에서 가족 수를 계산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구당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이냐. 네. 왜 경제 강요들이 그것도 계산 안 한 거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 발표 조치도 성급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교수님과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베가 이 사태를 키워서 굉장히 좀 그 컨트롤 안 되는 그 사태까지 키워서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뭐 헌법 개정이랄까 이쪽으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보도 보니까 이번 뭐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이 긴급사태 관련된 예산위원회에서 네. 일본 야당 의원이 이걸 오히려 이런 권한을 헌법에다가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아베 수상도 현재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긴급사태 선언을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이 긴급사태 선언을 네. 경제적인 이윤으로 좀 약화시키고 발표를 하면서 네.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 지적을 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소실된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우선시한 코로나 근본 대책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아베 수상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면서 오히려 이것을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